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접촉을 안 했지만 저기 오지에 동물의 몸속에 이렇게 살아있는 바이러스 종수가 160만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박쥐나 야생동물을 잡아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바이러스 종이 3,000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9만 7천 종이 남았습니다. 참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신종 감염병이 계속 찾아오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사람과 이런 야생동물 서식지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접촉할 일이 없었죠. 인류 역사상.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이렇게 변하면서 불행하게도 이 같은 위치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크게 퍼지게 된 거죠. 나머지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거의 160만 정도 사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바로 또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그러면 아마도 다음 대통령 초기부터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 쏟아야만 할 테고, 그리고 그 임기 5년 동안에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감염병,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코로나가 다 달랐잖아요.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의료인들, 그 다음에 생명과학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방역 실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함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경제와 직결된다. 민생과 직결된다. 그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대통령이 이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렇게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나라, 방역 실력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고,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국민 여론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해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기를 느낍니다.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 경고를 했거든요. 작년 1월 2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이 된 직후일 겁니다. 그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 그 당시는 우한폐렴이라고 했죠. 우한폐렴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한 건데, 그 다음 또 2월 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죠. 지금 이 순간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대만이 벌써 그걸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다가 결국은 대구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죠. 작년 5월에는 제가 대구에서 강연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올 겨울 정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청와대 방역책임관입니까?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도 존재 가치가 없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연말에 백신 나올 거라는 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이 됐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 일면 기사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 테고 그러면 올 겨울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10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다 알지 않았습니까? 뭐 한도 없습니다만 저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또 조언을 했거든요. 바로 위드 코로나를 하면 안 된다.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는 3차 접종률을 대폭 높여야만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방역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진자 추적하면서 동선 겹치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검사 받으라고 하면 2, 3일, 3, 4일 소요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고 국민 참여형 방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앱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앱이 자기 동선을 기록하는 앱이고 거기다가 이미 정부에서 발견된 확진자 동선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 3일 기다릴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기가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검사를 맡으러 가면 그만큼 이렇게 감염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걸 계몽하고 국민들에게 권장하라. 마치 백신 패스 깔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백신 패스 이전에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이런 그 국민 참여형 방역 앱을 깔아야 된다. 이제 그게 두 번째였었고요. 세 번째로는 우선 급한 대로 확진자 10,000명, 그 다음에 위중증자 2,000명 정도에 대비한 병상과 의료진을 미리 확보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그때만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제가 말한 3가지 준비 전혀 안 하고 했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보면 모두 다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그런 과학 방역을 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치 방역을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력으로 과연 다음 정부 초기에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새롭게 오는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저는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역이 사실은 사람 생명을 지키는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방역이 경제를 지키는 그런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 의료진들이 더 넓게는 보건의료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 이런 때 여기 학생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학생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점들 이런 점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저도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